회차에 이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팍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번 회차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실전경매 엑스파일 이거 책에 얘 가지고 과연 안종인이는 뭘 어떤 걸 떠들긴데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 회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상머리에 앉아가 맨날 좀 뭡니까 궁돌맹돌 하고 말이지. 어떤 뭐 배당표를 작성한다는 말이지. 그 쓸데없이 뭐라 배당표 작성해? 응? 그러니까 배당표도 좀 그렇게 봅니다. 배당표도 뭐다 내가 작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고요.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작성 안 한다 그럼 그 누가 작성하는데? 경매회장이 작성하지.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지. 이 양반들 저 월급 받아가잖아요. 이 양반들한테도 저 뭡니까 일할 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전부 다 내가 다 하래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딱 깝깝하다니 깝깝해. 응?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혹시 나중에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제가 막 과학 막 지르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저 젊어가지고 도대체 뭐 그래 저렇게 과학질을 하나. 원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근데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가 저한테 이런저런 뭐 물어보실 적에 잘못 물어보시면 제가 다 쏴버립니다. 예.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냥 뭐 안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 뭐 어떻게 가장 빨리 말이지. 갈 수 있는 방법 뭔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피웠던 담배도 끊어버리고요. 술로 참 좋아했습니다. 술로 다 끊어버렸어요. 워킹화 신고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뭐다, 이게. KTX보다는 뭐 비행기 타고 막 서울서 뭡니까? 부산까지 확 빨리 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도요, 이거 또 경매 사안을 딱 보셔가지고, 이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물건이 있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물고 늘어져야 된대요. 그냥 떡 봐가지고, 필요 없어.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게. 필요 없다니까.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아라 말이지. 저희 카페 Q&A 방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경매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재 보면 지금 현재 경매 동호회 인터넷 다음하고 네이버 쪽에 경매 동호회가 많았는데, 그게 한 20군데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다른 카페 이런데 Q&A 방 씩 들어가보게 되면 좀 읽어봐요. 쓸데없는 질문들 왜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고 싶었어요. 경매 이거는 공부하는 게, 이게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시험 보나요? 거기서 어떤 보니까 뭐 경공매산지 뭐 공경매산지 해가지고 뭐 시험 본다고 이게 쇼하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 그 시험 봐서 뭐 할 긴데. 세상 필요 없는 게 그렇지 라이선스거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일단 가지고 이제 이 영상 해설 실전경매 엑스파일 영상 해설에서도 보면 간혹가다 산으로 자주 가요. 이거 뭐 본론으로 교재 진도 나가야 돼. 괜히 소위 뭡니까 제가 영상 해설할 때 3,000%로 자주 빠진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도 이런 댓글 달아놓으시더라고. 3,000%로 빠진다고 그러면 3,000%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3,000%라는 피가치를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이제 산으로 빠지는데 지금도 이제 산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이제 산으로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의해서 이제 말 그대로 퍼뜩퍼뜩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잘 보니까 목차입니다. 이제 목차 1페이지를 보시니까 이게 제 1편이거든요. 책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책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안 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경매에서 돈 벌고 싶은데 말이지. 뭐 나는 투자는 한 푼도 안 하고. 그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 목차 1페이지입니다. 보시니까 제1편에 경매 입문 X파일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법원 경매 제대로 알고 법원 경매 똑바로 알아라 했는가? 똑바로. 법원 경매 싸다? 웃기는 소리하고 첩보도 안 돼 있네. 법원 경매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때로는 봐서요.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물건들. 어떤 경우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봐가지고. 자, 이거 보시니까 땅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인데 토지 요놈만 달랑 경매가 나와버렸습니다.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1억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며칠 전인가 저기 인터넷 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한 시점이 뭐 요즘은 아니겠죠. 이분다 보니까 이름 뭐 석자문대면 다 아는 분 그런 분인데 이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이상권 관련된 것인데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저 강의를 하시는데 동영상 강의더라고요 하시는데 자 지상에 건물인데 땅만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요 이게 최소한도 절반가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절반가 이하는 뭐다? 이 법원에서 예를 들어 감정인이 이거 1억에 평가했단 말이지. 그 절반가면 얼마예요? 절반가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웃기는 소리고 자빠져 앉아있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그 이야기 하신 분은 이게 진짜 이게 실정을 모르는 거요. 실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실정을 몰라. 응?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1억이잖아요. 그죠? 때려 봐 1억이다 그러면 이거 봐가지고요. 한 1억 한 5천만 원 주고 지르버려야 됩니다. 아니 왜 질러? 우리 지르는 것도 지른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서 자꾸 산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른다고 그러니까 지발 일반적인 물건 가지고 지발 좀 지르지 마. 에? 그거 저 하고 싶었지만 진짜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요. 그 주변에 그 아파트 뭐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경매 나온 사례가 있다가 또 보니까 낙찰 가격이 나가는데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 나만의 철 가격이 가지고 써가지고 그 이상 내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떡하자더라. 그 동네 가가 종교 없어가지고 건매로 사면 들킨다. 말도 않고 봐가지고 말이야. 하기서 뭐 경매법정에서 지기 이름 석자 불리면 가문의 영광인가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때로는 봐도 가문의 쪽팔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시다 그래. 봐가지고 이거 그런 거 지르지 말아요. 근데 아니 너는 지르지 마라. 이거 1억인데 이거 1억 5천 왜 또 지르래? 이런 거 질러야 돼요. 제가 바로 직전에 했던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서점 가셔가지고요. 심리와 관련된 그런 상대방과 대화 기법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책들 한번 사보시라고 그러죠. 한두 권 사서 될 게 아니고요. 저도 한 10권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오프라인상에서 저를 만나 오시면 제가 그 책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도 그 책 열심히 읽어요. 저는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경매 관련된 공부도 좀 해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가외 걸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거든. 훅 질러버려. 질렀을 적에 과연 아이고 바로 이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 말이지. 이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훅 질러버렸다. 이랬을 때 갑의 심리적인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갑의 심리적인 상태가 공황 상태라면 뭐다? 이 A라는 사람 돈을 벌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게. 아이고 보니까 이게 1억에 1억 5천 훅 찔렀을 적에 아마도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설마 1차 길날 누가 들어오겠냐고 하는데 얼마나 확 들어와 버렸거든. 또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 그럼 보니까 예를 들어가 3분의 1 또 지분의 경매 나온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지분에 나온 경매 나온다는 것도 또 이게 감정사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는 감정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보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요. 정보에 대해서 평가하니까 3억이다. 근데 3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 1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1억이 뭐다? 1차 감정 가격이 나왔다더란 말이지. 예? 자, 이래야 했을 적에 보면 말이죠. 때로는 봐가지고 1차 길날 1억인데 그냥 1억에다 한 100만원 정도, 1억 100만원 정도, 1억 100만원 정도 툭 썩어서 단독으로 낙찰 받는 거예요. 왜?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3분의 2 지분권자로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설마 1차 길날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누가 1차 길날 들어와서 이렇게 쓰겠나? 안 쓰겠지? 2차 길 전에 2차 길날 이 양반은 1차 길날 아마 경매 법정도 안 나올걸요? 2차 길날 가가지고 법정 가가지고 한번 누가 들어오면 나도 해서 웃음 매수권 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어머나 보니 이 양반 1억 100만원 훅 써버렸네? 그래서 어마나 하거든요. 누가? 이 3분의 지분권자가. 그러니까 어마나 하는 사람이 돈 잃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어머나, 왜 이 사람들이 일차길래? 이거 아마 지금 경매가 일반적인 물건 해가지고 맨날 아파트 이거 보셨던 분들은 지금 제 말씀 잘 들어보시면요. 야, 저 안정이 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마 그 고개를 그냥 갸우뚱하실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압니다. 맨날 다른데 뭐 교육기관에서 강의 들어가서 맨날 소멸기준 권리 있잖아.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소멸기준 권리 따질 필요도 없어요.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다는 뭐하고 쓸데없이 권리 분석해. 일반적인 물건은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아마도 지금 오리엔테이션 요거 쓴 집인데 맛보기일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지. 예. 나는 그래도 막 아픈데 일반적인 물건만 들어갈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 동영상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 또 심리적인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이란 말이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법원 경매 그 목차적 페이지에 세례로 알기 해가지고요. 뭐 법원 경매란에서 법원 경매 어려운가? 뭐 때로는 봐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경매의 종류 하니까 경매의 종류 같은 경우 뭐 실질적 경매, 뭐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뭐다?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임의 경매, 집행권은 판결문 등 집행권에 의해서 경매, 강제 경매 이런 경우는 소멸주의랍니다. 근데 그 반대로 형식적 경매가 있대요. 그 형식적 경매는 뭔데? 그러니까 유치권 있잖아요. 유치권. 유치한 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치권자는 유치 물건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답니다. 요 내용도 저희 그 2편에 보면 유치권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사례 몇 개, 한 10개 이상 올려놨습니다. 그때 제가 조곤조곤 다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일단 막 유치권자가요, 유치물건을 자기가 이제 직접 경매 신청한 경우가 있고, 또 공동 소유 부동산, 공유 부동산의 지분이 아니고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형식적 경매랍니다. 근데 이렇듯이 우리가 실질적 경매다, 형식적 경매다 이것은 구분하는 실익은 뭐냐 그러니까요.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소멸주의랍니다. 근데요,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요, 소멸주의 또는 오화입니다. 오화. 소멸주의 또는 뭐 인수주의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교재 8페이지 이하 제가 쭉 이제 올려놨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해가지고 건전한권자 경매 신청한 거, 담보가등권자 경매 신청한 경우, 또 이거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경우, 이것도 전세권자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나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또 강제 경매나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본 강의 때 제가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2페이지를 보시니까 3번에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 권리분석 어렵다 쉽다. 권리분석 쉬워요. 어려운 거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어떠나 그죠? 쉬운 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분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딱 보시는 순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개나 소나 경매 다 하는 게 아니거든. 맞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경매 요이 땅 하는데 100명이 했다. 100명이 요이 땅 했어요. 니 많은데 나 경매할 끼다. 근데 나중에 딱 정산하다 보면요, 한 2명 내지 3명만 돈 벌어. 그 나머지 97명, 98명은 뭔데? 그러니까 완전 허당이지, 허당. 주변인, 응? 뭔가는 뭐 어디 주소 듣긴 들어가 알기는 알아.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토큰. 요즘 토큰 없죠, 그죠? 교통카드인가요? 응? 그것밖에 없어. 응?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네, 그렇게 보셔가지고, 이 권리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또 36페이지 이하 제가 쭉 말씀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때가 가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경매 함정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봅시다. 경매 정보지를, 저도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본단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본다는 뭐다? 누가 경매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사람도 공급자면은 나는 뭔데? 수요자잖아, 수요자. 반대로 내가 경매 물건에 대한 공급자가 될 수 없을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맨날 남들이 경매 물건 만들어가 내놓은 것만 맨날 들어가서 권리분석한다. 그거보다는 내가 투기해서 경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경매 시장에다 물건 공급해버려. 공급자 역할을 이게 없을까 말이지. 이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전 스터디 하면 있어가지고 제가 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페이지 목차 보시니까 4번에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4번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인데요. 이 앞에다가 당구장 표시 한 10개 정도 해놓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물건 고른다. 물건도 보니까 일반적인 물건이 좀 뭔가 색다른 물건이 있다 하더라. 그죠? 일반적인 물건은 임장을 잘해야 된다 하더라. 또 나가서 이놈이 이게 경매가 취하가 될 것인지 경매가 취소가 될 것인지 무익료가 될 것인지 말이지 대의변제가 될 것인지 말이지 예? 또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세무사나 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예? 이런 거 1차적인 건 뭡니까? 등기부터 경매 정보지에서 우리가 한번 필터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우리 4번 2페이지 목차 2페이지 4번에 보면 경매 정보지 이전 점검사항이 가지고 쭉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페이지까지가 이제 1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2편이 이제 4페이지인데 보니까 말이죠. 여기보다 진짜 이게 실전입니다. 경매는 뭐다? 실전입니다. 에? 내 판례 쪼가리 몇 개 몰라도요. 어쨌든 배팅한 본본 놈이 장땡이요. 전 그렇게 봅니다. 맞죠, 그죠? 판례 이건 몰랐대. 단 뭐다 내가 이랬을 적에 상대방한테 내가 안 당할 정도만 알면 된다. 그죠? 안 당할 정도만 알면 되면서 어쨌든 배팅을 해가지고 본본 놈이 장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페이지 2편의 실전 경매 엑스퍼레가 1번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하면 당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만 드렸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경매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경매 물건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런 경매 물건을 내가 만들어가 경매 시장에 던져버려. 던졌을 적에 정말로 자기 돈 투자나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요런 사람들 말이야. 얄팍한 지식 가지고 덥석 물었다가요. 요즘 치과 가면 임플란트인지 뭐 해가지고 엄청 비싸답니다. 그거보다 더 비싼 시럽이를 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당합니다. 이게 잘해야 됩니다. 또 이제 4페이지 보니까 실전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이게 뭐다 이게 100원 투자해가지고요 한 몇 달 있다가 200원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자 100원 투자해서 200원 번다고 100원 투자해가 100원 원금 회수하고 200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거 모르는 양반들은 말이죠. 아주 안정해지 뻥 친다고. 요 동영상 팔아몰라고 말이지. 완전히 뻥 치고 앉아있다. 저 뻥 치는 사람 아닙니다.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원 원금 회수하고도 200원 나중에 번다. 이것도 뭐 몇 년 있다가 아이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지. 그게 뭐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4페이지 하단하고 5페이지에 실전 전세권 해가지고 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2편에서 보다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5페이지 보니까 3번에 입찰표 작성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가지고 3번에 맨 밑에 작은 부분 보니까 울산시 소재 빌라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1조 1,500억 원이래요. 세상에 빌라 한 채가 낙찰 금액이 1조 1,500억 원이래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됐느냐 말이지. 이거는 실제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입찰가 결정하는데 동물뱅이를 하나를 더 붙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돼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입찰 법정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매 투자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 장난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여기 3번은 나와 있잖아요. 입찰표 작성할 때는 정신 뭡니까?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4번 보니까 5페이지요. 실전 지분 경매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지분 경매는요. 이거 제가 100% 다 오픈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고 채권자의 주소지와 물권지는 어떻게 되고 경매가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얼마냐?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많냐? 작냐?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지분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죠? 예로서 이제 이 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건 제 앞에 회원분이 직접 낙찰받은 사례인데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물건 집 빌라인데요. 20분의 경매가 나왔는데 1차 기일날 최저 감정 가격이 1,450만원인데 1,450만원으로 해서 훅 질러버렸어요. 이런 땡긴 한도 다 안 붙이고 그냥 정확하게 최저 매각 금액 1,450만원, 그러니까 입찰 받은 건 145만원 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2주 만에 일정 수익을 발생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랑비에 뭐 줬습니까? 옷 줬습니다. 예. 나도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뻥이 쎄서 그런지 모르죠. 자기는 경매 한 건 해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도 몇천 먹어야겠대. 웃기는 소리 안 되네. 일반적인 물건과 몇천 먹어야겠대. 몇천이 이름입니까? 몇백만원도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예.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지분 경매 1차 기일날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고. 왜 들어갔는데 근데 어떻게 돈을 만들었냐 이게. 그거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그죠? 요건 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약을 좀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6페이지에 목차 6페이지입니다. 밑에 5번에 실전 가등기. 이것도 보니까 선순위의 가등기가 되어 있냐, 후순위의 가등기가 되어 있냐, 담보 가등기냐, 보증 가등기냐, 여기에 따라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행방이 갈라진다는 거. 그 사례를 제가, 한 18개 정도 올려놨네요. 7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18개 사례를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 7페이지 보시니까 밑에 6번 나와있죠? 실전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이것도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그 내용도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8페이지 보니까 7번에 실전 선순위 임차인이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인데 선순위 임차인. 지금 소멸기준권리보다도 먼저 적립신고한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그 임차인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좀 보다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차 9페이지를 보시니까 8번에 실전 가처분 등기 있잖아요. 우리 가처분 요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떤 일면식이 있다 그러면요, 만약 이런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입찰도 가는데 가처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주세요. 제가 상담료 안 받을게. 내가 돈 또 올려놓으면 아니라니까. 전화 한 통화 주시라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이거는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딱 말씀드릴 테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9페이지에 9번 보니까 기타 낙찰 사례 해가지고요,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또 대지권 등기 없음부터 해가지고요, 10페이지 보시니까 실전 유치권 하고 또 밑에 기타 실전 낙찰 사례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238건을 이 실전 경매 엑스파일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다음 회차 때부터는 제1편 우리 실전 경매 엑스파일 3페이지 1편의 1번 법원 경매 제도를 알기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